다채로운 SF 영화와 우리 고장 영화 감독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춘천 SF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멀티플렉스가 들어서고 상영관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영화 선택권은 줄어들고 있는 요즘. 프로그래머가 엄선한 숨은 명작들을 만나봅니다. 청년 시절 진학을 위해 고향 강릉을 떠났다. 40대 귀열한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 이용철 씨. 아직 초보 어부지만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판매를 하며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이용철 씨를 비롯해 고향으로 귀열을 선택한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토종과일 다래와 사랑에 빠진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요즘 다래 수확철을 맞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다래 농사를 지으며 꿈을 키워가고 있는 다래 청년 정익환 씨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5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먹거나 붙이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으로 덩달아 이 코로나19 미드 코로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일상적인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앞두고요. 느슨해진 이 방역 의식의 흐름 그 틈을 따라서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드 코로나 정책이 논의되는 그 과정에서 위축됐던 여행 심리가 회복이 됐고요. 실제로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 개천절 연휴였죠.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만 15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동해안 등지에도 관광객이 몰리면서 사실 덩달아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도 많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사회로까지 감염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 백신 접종률이 늘었으니까 내가 백신 맞았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이런 느슨한 그런 의식들은요. 이런 방역 수칙에 대한 안정 불감증은요. 다시금 지역 확산의 코로나19가 확산되게 만드는 뇌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방역 정책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되겠고요. 시민분들도 주도적으로 방역 수칙들을 끝까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저녁 소식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네, 자 더불어서 유튜브 검색창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라이브 즐기시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채팅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제 월요일이 저희가 시청자 미션을 내드리는 날이었는데 어제가 개천절 대체 연휴로 인해서 하루 쉬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청자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3일이 바로 대한민국의 생일 개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행시 주제는 개천절로 지어봤거든요. 개천절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네, 자, 첫 소식은 춘천에서 온 소식입니다. 춘천. 자, 2014년부터 춘천 영화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는요. 춘천 SF 영화제란 이름으로 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오, 이름부터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SF라고 하면 뭐 공상과학과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펼쳐지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뭐 공상과학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단골 소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간여행, AI, 우주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뭐 우리 삶에서 만약에 뭐 이게 가능할까? 만약에 이런 가정도 이 SF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났을지 춘천 SF 영화제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스크린을 통해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 다들 출발할 준비 되셨나요? 춘천 SF 영화제가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드립니다. 영화를 즐기기에 앞서 이번 영화제를 열심히 준비했다는 두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자타공인 SF 마니아 이동윤 프로그래머, 영화와 관객을 이어주는 인간 오작교 이한 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SF영화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입니다. 네, 저도 춘천 SF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는 이동윤입니다. 어떻게 춘천 SF영화제를 기획하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온갖 장르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뭐 제천에는 음악 영화제가 있고, 뭐 금강 역사 영화제라든가 서울 독립 영화제, 정동진 독립 영화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영화제들이 있는데 SF 영화제는 없었습니다. 춘천은 SF에 너무 딱 맞는, 그냥 춘천 플러스 SF 하면 필이 오는 어떤 판타지, 상상력, 낭만,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도시 같은 느낌이 있었다. 나한테는 그랬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SF 영화의 매력은 뭘까요? 이 SF 장르가 갖고 있는 힘이 단순히 어떤 장르적 매력뿐만 아니라 어쩌면 현실에서 말하기 힘든, 하지만 분명히 말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주제들을 이 SF라고 하는 상상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은연중에 또는 좀 은유적으로 전달하는 매체 어떤 장르구나라는 걸 또 새롭게 발견하면서부터는 이 SF에 대한 매력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어떤 상영작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춘천 영화제의 프로그램은 크게 경쟁과 비경쟁으로 나뉘어져요. 경쟁은 총 4개 부문이 있는데 하나는 독립 SF 부분이고요. 하나는 어린이 청소년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부분들은 다 국제 한국이 있어요. 그래서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래서 철저히 예심의 평가와 선정 과정을 통해서 최종 작품이 선정되어서 지금 총 94편이 선정돼서 상영될 예정이고요. 정말 제가 이거는 꼭 춘천 시민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게요.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 춘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공간이 영화의 배경이 된 적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이 작품들은 다 춘천에서 찍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저거 우리 옆집인데? 저기 내 친구 사는 집 동네인데?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저는 영화를 보면서 중요한 경험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춘천 SF 영화제만의 특별함이 있다면요? 유명한 감독, 어디에서 흥행이 잘 됐던 감독, 상을 받았던 영화를 트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영하는 영화들을 너무 많이 골랐습니다. 네,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네,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춘천 영화제 많이 와주세요. 이렇게 알차게 준비한 춘천 SF 영화제, 제대로 즐겨봐야겠죠? 개막작이 상영되는 날, 춘천의 한 영화관에선 개막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사전 예약자들만 입장해 안전하게 한 칸씩 뛰어앉도록 준비된 좌석들. 물론 현장에 오지 못해도 온라인 생중계로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개막식 시간이 다가오자 도내외 다양한 영화인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국내 유일의 SF 영화제, 기대되네요. 지난 2014년 고 이성규 감독의 작품을 틀기 위한 영화제로 시작해 8년의 여정을 이어오고 있는 춘천 영화제. 지난해부터는 SF라는 정체성을 입고 판타지와 같은 이야기 속에 우리 삶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춘천 SF 영화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춘천 SF 영화제의 가장 큰 매력은 관객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독립영화 작품들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신진 감독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기회. 아무래도 많은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화인 분들께 같이 좀 파이팅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요. 이렇게 또 좋은 영화제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신진 영화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제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자유로움을 바로 이 독립영화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영화를 통해서 많은 명감독들이 훈련을 쌓고 난 다음에 상업영화로 이렇게 진입을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독립영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만큼은 멀티플렉스의 스크린도 독립 영화들이 당당히 자리를 차지합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이라면 누구에게나 무료. TV에서 대대적으로 예고편이 나오는 영화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더욱 무슨 내용일까 궁금증과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상업 영화보다는 약간 좀 독특한 스토리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할머니 관객들과 유난히 친근해 보이는 한 청년. 알고 보니 영화 감독이라고 하네요. 지역이지만 그래도 영화제에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둘이 사는 손자의 이야기인데 할머니를 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시점이 언젠가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할머니가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는 존재구나. 네,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할머니를 좀 걱정하고 그런 애틋한 마음 네, 그런 것들이 같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한 장 한 장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탄생한 작품. 1년 동안 작품을 만들면서 몸은 진짜 엄청 힘들었는데 그 같이 맨날 작품 얘기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어때? 뭐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재밌었고 제작하고 결과물 보고 상영까지 할 때 그 경험이 계속 저한테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춘천의 감독들이 춘천에서 촬영한 영화는 관객들에게 뜻밖의 반가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늘 이용하는 전철역까지. 영화 속에 익숙한 공간이 등장하면서 관객들은 주인공에게 더욱 몰입하고 공감하게 되는데요. 향은 총 3개를 올립니다. 알람이라는 영화에서 롯데캐슬 거기 나오고 뭐 역 같은 장면들 나오고 그래서 네 강원대학교 반갑게 느껴서 내가 아는 장소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봤죠. 그 내 생애 첫에서 처음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아, 그 주인공 친구 역할 맞네. 사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에이, 부끄러워 말아요. 아니, 연기를 제가 너무 못해서 저는 엄청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될 것입니다. 단막을 조금 묶어서 이렇게 상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더 오히려 상업 영화보다는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업 영화들이 스크린을 독점하는 시대에 관객과 함께 다양한 꿈을 꾸길 바라는 춘천 SF 영화제. 상상이 실현되는 여행, 삶의 또 다른 갈래길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평소에 극장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독립 영화들을요, 한자리에서 마음껏 관람할 수 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장 나들이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맞아요. 또 관심은 있었으나 아깝게 상영일을 놓친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온라인 상영을 하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춘천 SF 영화제 모든 그 영화 작품들은요, 온 피프N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 다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댁에서, 방에서, 안방에서 편하게 여러 작품들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춘천 SF 영화제 소식 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삼행시 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개천절 아니겠습니까? 네. 개천절로 삼행시 작품 만드셔서요.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오늘 저희가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강릉에서 온 소식인데요. 네네. 용서 씨,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을 저희가 귀촌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귀촌이라고 네네. 하는데 네네. 강릉에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있겠습니까? 귀여워하시는 분들이겠죠? 귀여. 네, 맞습니다. 맞죠? 맞아요.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릉에 20년 전에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20년 만에 다시 고향 강릉으로 돌아와 귀여를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예. 하루하루 바다에 나가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주인공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새벽 촬영 전문 리포터 전호준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고요. 이곳은 강릉 영진항입니다. 이 시간에 항해 왔다? 느낌이 오죠?
배 타고 바다에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떤 주인공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바다로 나가 보실까요?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저분들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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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강릉이 고향인데 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바다에 와본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선생님 뵈러 왔거든요. 저를요? 네. 근데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 강원 기여학교 1기 출신 기여인입니다. 이용철이라고. 귀엽다고요? 아니. 그 기용이 아니라 기여학교 출신. 귀여? 귀여, 예. 귀농, 귀여, 이런 그렇죠. 귀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닙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 바로 이 배를 타고 나가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바로 나가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원래 좀 새벽 3시에 출항하는데 오늘은 6시에 나가거든요. 조업보다는 그 기존에 잘린 통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엮어서 들어오는 일을 하려고 오늘 좀 늦게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하루의 일정. 바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새벽잠과는 영원히 이별해야 하죠. 새내기 귀여인 이용철 씨 따라서 동해바다의 아침을 깨우러 출발해 볼까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 빼꼼 태양이 고개를 내밀었네요. 어느새 환해진 동해바다. 부지런히 손상된 문어 통발을 걷어올리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자르고 들어가고 이 줄을 써야 돼. 매일매일이 훈련과 연습입니다. 이런 날들이 쌓여 베테랑 어부가 되는 거겠죠. 처음 이렇게 바다에 나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요? 네. 진짜 신났죠. 그냥 마냥 신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지금도 좋아요. 너무 좋은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좀 통발이 잘리거나 하면은 좀 서운하죠. 나오는 게.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고. 근데 계속 좋아요.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다에 처음 나오신 건 언제세요? 바다에 솔직히 배를 처음 탄 거는 기어를 생각하고 와가지고 이제 한번 타봤는데 멀미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되게 재밌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 전에. 귀여를 결심했다고 곧장 바다에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귀농을 하면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하듯 바다를 익히고 어부의 삶을 익혀야만 진정한 뱃사람이라 불릴만 하죠. 오, 크다. 꽤 실한 녀석이 잡혔습니다. 어부들의 노력이 모이는 곳, 곧장 업 한 장으로 향하는데요. 요런 재미에 바다에 나간답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사람들을 보니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보다 용철 씨 또래의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젊은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이 시장이 예전처럼 막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좀 활기가 좀 더 있죠. 그럼 이제 같이 비슷하게 또 귀여하신 분들도 많으신 건가요, 그러면? 주문진에서는 귀여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직은 저밖에 없는데 이런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귀여 말고 다른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좀 젊은 분들이 많긴 하죠, 요즘은. 대한민국 젊은 청춘들을 바다로 이끄는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귀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귀여하기 전에 직업은 어떤 거셨나요? 하기 전에 직장 다녔어요. 직장. 저는 국악 대금 연주하고요. 또 아이들 가르치고 전공 학생들 또 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시 학원이요. 아니 잠깐만요. 한 분은 직장을 다니셨고 한 분은 국악을 하셨고 이 조합이 너무 신기한데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저희가 그 강원 기여학교라는 그 기여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정착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 기여학교 1기거든요. 만나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게 있고 또 서로 좋아하는 분야가 또 같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같이 오게 된 것 같아요. 이 귀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직장을 다녔는데 한 14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가 그 회사를 찾아왔어요. 니네 회사 매출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청 크게 얘기를 해줬죠. 자신감 있게. 아, 나 이렇게 큰 회사 다닌다. 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네 돈은 아니잖아. 그냥 이제 오랫동안 객지로만 돌았으니까 이제 고향 와서 이런 게 할 수 있으니까 그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그 친구의 그 얘기가 제일 컸어요. 예, 그 마음을 먹게 된. 그래서 그 친구분이랑은 계속 보시는 거죠? 아, 요즘 총 못 보고 있어요. 이 귀여를 결심하셨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 귀여를 저는 대구에서 왔어요. 원래 본가가 강릉이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따박따박 월급 받고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했어요.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뭐 와이프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넘어올 때는 거짓말을 조금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모든 게 다 돼 있다. 정말로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너무 몸만 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이제 와이프를 설득시키고 이제 온 거죠. 근데 솔직히 기여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기여라는 게 정말 이제 뭐 배를 사고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여라는 자체가 저는 한 1년 5개월 정도 준비를 했어요.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과정도 기여의 그 과정이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뭐 내가 좀 잘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해서 또 못할 일도 아닌데 저는 1년 5개월 동안 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이. 예. 근데 사실 요즘 귀여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자면? 저는 뭐 기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가 개인 방송을 또 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좀 계세요. 근데 뭘 하셨어요? 물어보면 이제 뭐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신다라는 말도 하시는데 요즘 시국이 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보증금을 빼서 뭘 좀 해보려고 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좀 이렇게 좀 잘못 또 제가 선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또 실패하는 경우가 도피성 기여를 하신다고 하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기여라는 게 뭐 쉽든 안 쉽든 간에 어차피 이것도 사업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먼저 그걸 접해보시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자기가 간을 좀 봤다가 준비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뭐 기여는 하신다고 하면 죽을 각오를 하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친 바다에 나와 온몸으로 파도와 부딪히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하며 살고 싶었으니까요. 남들이 잠든 시각 시작된 두 사람의 바다에서의 하루는 고단한 만큼 짜릿한 쾌감도 선사합니다. 앞으로도 동해 물살을 헤치며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자, 아직은 초보 귀여인들이지만요. 적응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귀여 관련 프로그램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실천인데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셔서 몸소 체험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앞으로 더 베테랑 바다 사람이 되어 있으시겠죠? 맞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강릉에서의 인생 2마, 그 귀여의 생활 즐겁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삼행시 미션이 있는 특별한 화요일입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개천절이거든요. 개천절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 믹서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 목포로 떠나볼 텐데요.
전남 강진하면 사실 강진. 고려청자의 고장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강진에서는 조선시대에 500년간 단절됐던 고려청자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이 도예가들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강진을 대표하는 전통 명물 고려청자. 강진의 청자에는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혼송코리에 당신들을 찾고자 하는 그 편이 들어있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죠. 그분들이 감격을 해가지고 발굴로 해서 그러한 자료들이 다 밝혀지게 된 거예요. 사당의 41호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니 강진굴에서 한번 재현 사업을 추진을 해보자. 청자의 발굴을 시작으로 청자의 재현이 40여 년간 강진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강진에는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전수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 바탕으로 좀 새로운 거,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그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청자의 새로운 미래로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이어나가는 고려청자의 명맥, 그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가을이 완연한 강진. 이곳에 청자와 관련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청자촌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강진하면 청자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왜 강진이 청자로 유명한 건가요? 강진이 왜 청자로 유명하냐면 이건 역사적인 이제 배경에서 비롯이 된 건데요. 고려사의 1157년 양의정의 지붕을 청자로 이었다라는 기록이에요. 이 청자 기와를 만들던 곳이 어딘가를 굉장히 처음부터 찾고 싶어 했었어요. 바로 이 고려청자 박물관 바로 서쪽에 인접해 있는 이곳에서 청자 기와가 처음 발견이 되면서 강진의 이제 역사성이랄지 이런 것이 부각이 된 거죠. 청자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오래전 발굴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소꿉장난을 할 때도 청자 깨진 그릇에다가 놀이를 하고 할 정도로 주변에 청자 편들이 많이 있었어요. 1963년도에 중앙박물관에서 저희 집을 들리셨던 모양이에요. 내가 모아줬던 혼송쿠리에 이제 그 당신들을 찾고자 하는 그 편이 들어있었어요. 그분들이 감격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집 마당을 이제 발굴 작업을 한 것이죠. 그것은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약 50여 년 전 이용희 선생님의 앞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맸던 청자기와가 처음 발견되었고 그 이후 그 일대에서 가마터까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사당의 41호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강진군에서는 그러면 고려시대 때 500년간 이렇게 청자를 만들었으니까 지금도 강진에는 그 원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니 강진굴에서 한번 재현 사업을 추진을 해보자. 청자의 역사성과 가치를 인지한 강진군은 발굴 이후 바로 청자 재현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최초 발굴자였던 이용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또 왜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을까? 이런 것을 다시 만들 수는 없을까? 정말로 그때는 나이가 젊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청자를 만들었는데 밤낮 없이 일을 했어. 청자를 구울 가마까지 새로 만들며 많은 사람들이 청자 재현 사업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덕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마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1978년 2월 달에 청자가 600년 동안 끓여진 상태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새 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내가 감격스러워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청자 나왔다 하고. 600년 만에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난 청자. 이 청자 재현 사업은 그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강진의 관요를 통해 4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이 있는 강진 관요입니다. 관에서 직접 청자를 제작 생산한다는 뜻에서 관요라고 붙여진 겁니다. 저희 강진 관요에서는 1년에 못해도 4번에서 6번 정도는 그 맥을 이어서 꾸준히 한옥으로 해서 이렇게 작품을 구워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가치는 뭐 누가 따라올 수 없다고 이렇게 봐야죠. 전통에 대한 유지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조선시대 500년간 청자 제작 기술이 단절이 됐잖아요. 비색이라고 하는 유의학과 뛰어난 문양 기법인 상감 기법을 꾸준히 후세에도 또 이어줘야 되는 의무가 역사적인 어떤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전통을 계승하며 새로운 청자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새로운 청자를 공모전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들은 뭐 유행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창조했던 만들었던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현대적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없는 쓰임새도 많아졌고 요즘들은 이제 그런 품목들이 사용되어지고 시대상에 맞게 우리 전통 선조들이 했던 그런 문양이나 형태를 좀 응용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려 청자가 가진 우아한 비색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 이렇게 탄생된 작품에는 또 다른 목표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뭐 이런 데 박람회를 참여해 보면 중국 분들도 이 한국 청자라고 하면 청자 너무 좋아, 아름답다. 분명하게 믿는 것은 이 강진 청자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의 집 앞마당에서의 작은 발견. 그것은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졌고 그 발견을 통해 청자의 재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재현은 40여 년간 지속되며 청자의 발전으로 이어졌는데요. 2021년 현재 새로운 청자의 미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모두 청자를 계승하기 위한 훌륭한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50여 년을 넘어 각자의 자리에서 청자를 이어온 많은 숨은 노력들. 그 덕분에 강진 청자는 우리의 곁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청소년이 그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원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 네, 가을 하면요 어떤 과일이 떠오르세요? 일단 가을 하면 사과 떠오르고요. 네. 감 있고 배 있고. 배 있죠. 하나 더 있는데 무화과 있고 이렇게 좀 가을에는 좀 제철 맞은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9월, 10월 이맘때가 되면 또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거든요. 이 과일은 고려가요 청산별곡에도 등장을 합니다. 자, 청산별곡에 머루랑 달래랑 먹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뭐 오늘 그 말씀하신 그 에피소드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원주, 우리 지역 원주에서요. 네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그러니까 과일을 재배를 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 농부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4월이랐다. 4월이랐다. 청산의 4월이랐다. 머루랑 달래랑 먹고 정산의 4월이랐다. 아, 좋다. 제가 오늘은요, 이 고려가요 청산별곡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사 안에 오늘 만날 주인공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청산의 4월이란다. 달콤하고 향긋한 초록빛 보석과 사랑에 빠진 청년 농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곳은 원주시 호저면에 위치한 한 농가인데요. 한적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에서 멋진 꿈을 키워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인지 바로 만나봐야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뭔가 특별한 과일과 사랑에 빠지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네네.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떤 과일인데 특별한 과일과 또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특별한 거에 쪽에 있는 저 녀석입니다. 높은 곳에 올망졸망 달려있는 초록색 과일. 너 이름이 뭐니? 뭐 샤인머스켓 같기도 하고 큰 대추 같기도 한데 무슨 과일이에요? 저게 바로 달래라고 하는 거예요. 달래요? 네네. 토종달래와 사랑에 빠진 이분, 청년 농부 정익환 씨입니다. 제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뭐 어르신들이 산에서 따오는 열매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 네, 맞아요. 젊으신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죠. 어떤 과일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나라 원래 토종 과일이고요. 흔히 달에 이러면 키위인 줄 아시는데 키위랑은 사실 조금 다른 녀석입니다. 키위와 맛이 비슷하지만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은 달에는 크기가 작고 껍질이 얇아 껍질째 한 입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가을 제철 달에 따러 가볼까요? 꽉 잡으세요? 아, 꽉 잡아요? 달에를 따려는 자 고소공포증을 견뎌라. 달에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아니 지금 다래를 따러 꽤 높이 올라왔어요. 네.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 맞아요? 네, 안전한 거 맞아요? 네네. 근데 이거 수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수확은 네, 이렇게 가져가서 줄기를 쪽 따버리고 이제 크기는 다른 걸로 선별해서 이제 포장을 해서 가죠. 요거 딴 김에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렇죠. 또 맛있는 걸 주셔야 제가 일을 네, 열심히 할 네. 수 있죠. 근데 아까부터 이렇게 달에 가까이 오니까 벌써부터 달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지금은 수확기라 달의 특유의 향이 좀 나긴 합니다. 오, 향은 일단 합격. 근데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아, 그 초록색 과일 하면 매실 있잖아요. 널 깨물어 먹을 거야. 널 깨물어 먹을 거야. 일단 제가 먹어볼게요. 전설의 광고로 추억 소환하며 갓 수확한 달에를 맛봤는데요. 맛있나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아요. 이게 제 생각엔 그거 같아요. 달아서 달해가 아닐까. 너무 달아요. 네. 진짜 단맛이 제가 먹던 그 키위보다 훨씬 더 단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달아서 달해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예전에는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려졌던 거예요. 이 승정원 일기 같은 데 보면은 강원도 진상품이니까 이걸 잘 간수해서 와라 이런 얘기도 있고. 아, 입안 가득 그 단 향과 맛이 가득 찼어요. 키위랑은 좀 맛이 다르죠? 키위는 조금 더 신맛이 있다면 이거는 이 신맛보다는 단맛으로 꽉 채워진 그런 것 같아요. 진한 달콤함을 가득 품은 달에 맛을 봤으니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아는 맛이 무섭다는 얘기 아시죠? 달에를 안 먹어봤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 먹으니까 자꾸자꾸 손이 가네요. 그렇게 달달했던 수확 체험을 마치고 이번에는 농장 한편에 위치한 하우스로 향했는데요. 쾌적한 온실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이 식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대표님을 따라오기는 했는데 아니 여긴 어디요? 하우스인데요? 네, 여기는 그 토종달의 묘목을 키우는 묘목장이에요. 스마트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달의 묘목장. 최신식 기술에 정익환 대표의 정성이 더해져 최상품의 묘목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해가 농사짓기도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강원도가 잘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묘목 같은 경우에는 마들게 자란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단단하게 자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얘가 덩쿨 식물이다 보니까 따뜻한 지역에서는 훨씬 우자라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강원도가 이제 좀 춥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훨씬 더 조직이 치밀하게 마들게 자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강원도에서 딱 키운 묘목을 만약에 제주도에서 키우면 네. 이 토종달해가 나와요? 아, 그럼요. 예, 본체에서 달에 나무를 키우시는 거니까 열매는 달에가 나오시는 거죠. 토종달의 농사를 짓기로 결심한 후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다니면서 관련 공부에 매진한 정익환 대표. 뜨거운 열정에 한 해 한 해의 경험과 자신만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지금은 달의 농업을 선도하는 어엿한 청년 농부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달해와 함께하고 있는 이 농부로서의 삶은 어떠세요? 일단은 마음은 편해요. 예, 이것저것 마음은 편한데 제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다재다능해야 되더라고요. 뭐 유통이면 유통,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래도 청년이라서 더 파이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종달해와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 농부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하면서 이제 달해의 화려한 변신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달해가 달콤하고 부드러운 잼으로 시원하고 청량한 주스로 귀여운 핑거푸드 카나페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에 주인공 다래가 빠질 수 없죠. 모양과 크기, 맛이 다른 여러 품종의 생과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달의 한 상입니다. 오, 이 초록초록한 달의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네, 차려졌습니다. 아니, 달에가 또 이렇게 변신을 하기도 하네요. 뭐 여러 가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수확을 하면서 달래를 뭐 맛보기는 했지만 지금 여기 달래들이 모양이 좀 다양해요. 네, 원래 원산지일수록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제가 아까 맛본 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요거 괜찮을 것 같네요. 이게 원주시. 네, 원주시 품종인 대보. 커다란 보물이라 그래서 대보라고 합니다. 이름 너무 좋네요. 대보. 커다란 보물이 제 입속으로. 와, 이 과즙이 진짜 작은 키위 같아요. 까만씨도 콕콕콕 박혀있고. 근데 와, 키위보다 더 새콤달콤 맛있네요. 맛있는 달의 앞에서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야무지게 먹고 또 먹고 새콤달콤 상큼한 맛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진짜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달의 먹방의 하이라이트 시작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릴 때 우리 후폭풍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후폭풍 토스트라고. 후폭풍 토스트요? 어떤 여성분이 그 후폭풍을 많이 겪으시다가 달래잼을 어떤 계기로 드시게 되세요.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그만 후폭풍에 시달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뜻으로 토스트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네, 그게 바로 후폭풍 토스트. 이별의 아픔도 잊게 해준다는 후폭풍 토스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식빵에 달래잼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리고 짭조름한 슬라이스 햄을 한 장 얹어주고 달달함을 배가시켜주는 연유 한 바퀴 둘러준 다음에 빵으로 마무리하면 완성!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단짠은 진리라는 사실. 달래잼이 들어가 더 특별하고 맛있게 느껴집니다. 아니, 이별이 뭐야? 그 남자 누구야? 기억도 안 나는데요? 마성의 후폭풍 토스트.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제가 오늘 달의 수확도 하고 달의 음식도 맛보고 진짜 이 토종 달에요 사랑에 빠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이미 저보다 먼저 사랑에 빠지셨잖아요. 벌써 빠졌다. 그렇다면 네, 앞으로 뭐 꿈이나 계획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이제 토종달에 관련된 육묘도 하고 6차 산업도 하고 이렇게 가공품도 하고 있어서 토종달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토종달의 메카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콤달콤 맛있는 토종달에 즐겨보래 맛보래 매력에 빠져보래 토종달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맛있어요. 청년 농부의 소식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달에 하면요, 그냥 산속에 있는 야생 과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재배를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요. 이름을 사실 들었을 때 굉장히 친숙한데 달에가 사실 쉽게 접할 수는 없는 과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원주 그리고 영월을 비롯한 평창까지 우리 강원도가 주 생산지라고 합니다. 아까 키보다 맛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달에로 만든 토스트 마지막에 나왔는데 너무 먹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잼으로도 즐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생과로 즐겨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토종달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토종 달에와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 농부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도착한 사연과 삼행시 작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시청자 사연입니다.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를 보내주셨고요. 박경윤님께서 유니짜장님께서 주셨네요. 네, 두 분 너무 보고 싶어요 하셨어요. 이분 저희가 아는 그분 맞나요? 그렇죠. 그 똑소리 나는 똑순이 리포터였나요? 그러니까요. 맞나요? 저희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경윤 씨가 오면 제가 저녁을 한번 사기로 했는데 오시질 않네요. 이 부분 꼭 보고 계셔야 될 텐데 빨리 와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히 바로 당첨된 우리 삼행시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운 띄워드릴게요. 개고생이 아이들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천 가지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절로 흥이 나는 강원도 짱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쑥
쑥정님 맞나요? 맞습니다. 네. 아닙니다. 맞네요. 쑥정님. 쑥정님께서 네네네. 오늘 삼행시 당첨자라는 사실을 저희가 발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네. 삼행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전에 춘천 SF 영화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작품들을 관람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네.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작품은 아니고요. 일부 부문에 한해서 온라인으로 상영이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요. 그래도 볼 만한 작품이 정말 많다는 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